2013년 3월 2일 홍콩 다이자츠에서 65세 차우윙 키와 62세 시우 웻예 부부는 아들에게 다이룩으로 이틀 동안 여행을 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 아들은 부모님과 연락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오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3월 15일 푸즈거리 3224번지에 있는 하이형 빌딩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여러 인체 부위가 냉장고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피가 묻은 탁자와 새로 산 도마 위에 고기 다진 것이 조금 붙어 있었고 탁자 아래에는 절단된 팔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윙기는 아내와 막내 아들 차 우회를 29가 함께 살고 있는데 그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 호주 유학을 위해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는 2009년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큰아들 차우호이 인근 결혼해 어린 딸을 두고 있으며 홍콩의 대형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차윙기 씨 부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 집 몇 채를 구한 뒤 은퇴 후 주택 임대소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다. 2013년 3월 7일 차 우에를 형제 2명은 부모가 5일 이상 실종됐다고 서북경찰서에 신고했다. 차우회릉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그와 그의 부모는 랭안플레이스 쇼핑센터에 가서 차를 마셨다고 한다. 부모는 차우호이릉에게 이틀 동안 본토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5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차우회릉은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형에게 알렸다. 두 형제는 가능한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의 여권과 송환 허가증이 아직 집에 있어서 아직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직접 찾았지만 결과가 없자 두 형제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기차역, 항구, 공항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들의 집에서 쇼핑몰까지의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길가의 상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며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경찰은 몸값을 노린 납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가족 중 누구도 협박 전화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들의 은행 계좌에서는 거래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있는 현금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차우호 인근 실종된 부모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 자신의 신원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의 남동생 차 우회를 씨는 더 많은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 사이트와의 인터뷰에 참여했다. 언론 보도 이후 일부 관찰력 있는 네티즌들은 차우회릉의 표정이 좀 이상하고 인터뷰 질문 중에 일부러 눈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부모님의 실종에 대한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경찰도 오랫동안 차우회릉을 의심해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지난 3월 2일 그와 함께 차를 마신 뒤 사라졌으나 경찰이 랭안플레이스 쇼핑몰의 감시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날 차우회릉과 그의 부모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강력범죄 수사팀을 꾸리고 차우회릉을 용의자 명단에 추가해 정밀 수사에 나섰다. 그날 밤 경찰은 차 우회를 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고 차우회릉은 자신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일행에게 보냈다. 경찰도 차우회릉의 실제 친구로부터 비슷한 신고를 받았다. 차우윙기 부부가 실종된 오후 차우회릉은 왓츠앱으로 부모를 죽였다고 자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3년 3월 15일 차우호이릉의 사촌 샤오잉준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차우호이릉이 부모 외에도 형 차우호이잉을 제거하려 한다고 털어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우호이릉은 부모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 매우 큰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0세 이전에 자살할 계획이었지만 친구 아치 덕분에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샤오잉준에 따르면 이 친구 H의 전체 이름은 35세의 티세 춘케이입니다. 경찰은 즉시 티세 춘케이의 집으로 향했으며 푸즈거리 3224번지 하이형 빌딩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악취가 에어컨과 표백제 냄새와 섞여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방과 화장실을 지나면 2개의 전자레인지와 투명한 랩으로 감싼 2개의 냉장고가 있는 창고 방이 나타났습니다. 냉장고 위 전자레인지 안에는 잘린 머리와 익힌 고기가 담긴 도시락 몇 개, 인체 장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어있었다.
또한 대형 플라스틱 상자 3개, 날카로운 칼 10개, 새 톱날 1개, 부러진 톱날 1개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복도 끝 거실에서 표백제병, 시멘트 수레, 밥솥 양동이, 비닐랩 600개가 넘는 거품밥 상자 등을 발견했다. 두 번째 침실의 테이블에는 다진 고기가 깔린 새 도마도 있었고 그 옆에는 칼이 들어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톱, 뒤에는 인체 부위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안방 침대 밑에서 차우회릉의 살인 계획이 적힌 종이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차우회를 부모의 것으로 확인된 훼손된 시신총 2구를 발견했다. 차우회릉, 차우호이릉과 채춘케이, 티세춘케이는 즉시 체포됐다. 차우회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 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차우회릉이 호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차우회릉은 운동을 좋아하는 동안 피아노를 배우도록 강요한 부모님으로부터 큰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자신이 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키가 작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도 그를 버렸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차우회릉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종종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 땅바닥에 쓰러져 잔인하게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2003년 19세의 차우회를 차우호이릉은 홍콩으로 돌아왔다. 그의 기질은 크게 바뀌었고 더 이상 어렸을 때처럼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지 않았으며 부모와 자주 논쟁을 벌였다. 그는 은행원, 사무원, 부동산 컨설턴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짧은 시간만 지속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놀았고 비디오 게임만 하고 잠이 들었고 먹고 자는데 지루해 작은 방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런 장점도 없지만 차우회릉은 여전히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꿈을 품고 주식 투자를 결심했지만 수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차우회릉의 부모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 2013년에도 차우회를 씨는 부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직접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차윈기 씨 부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들의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차우회릉은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꼈고 빚도 있고 돈도 없어서 고민하고 싶었다. 그는 친구인 채춘계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속셈을 털어놨다. 뜻밖에도 채춘계는 그에게 자살을 포기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실종 신고를 하라고 설득했다. 경찰이 일정 기간 내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법원은 그들을 사망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자산을 두 형제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차춘계의 말을 듣고 차우회릉은 문득 깨달음을 느꼈다. 2013년 2월 27일 차우회릉과 채충에는 칼을 잔뜩 사러 갔다. 그들은 몸에서 악취가 날까 두려워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 큰 소금 2봉지를 샀습니다. 차우회릉은 범행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춘 뒤 3월 1일 집을 막 구입한 부모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오전 11시 40분경 부부는 문 뒤에 숨어있던 채춘케이 씨가 달려나와 칼로 어머니의 목을 자른 뒤 배와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차우인기, 아들을 이곳에서 끌어내려던 중 뜻밖에도 차우회릉이 칼을 들고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채춘케이가 달려와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난투 중 차우회릉이 실수로 다리를 다쳐 혼자 병원에 가서 약을 샀다. 그는 갈아입을 새 바지를 구입한 후 현장으로 돌아와 채춘케이의 시신 절단을 도왔습니다. 피해자 2명의 시신은 조각난 뒤 소금에 절인 뒤 냉동했고 또 다른 부분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익힌 뒤 밥과 섞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던 두 사람은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해변으로 차를 몰고 신체 일부를 던졌다. 공범 채춘케이 16세 씨는 2008년 여자친구가 돈을 속여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쥐약과 수은을 마셨고 다행히 그의 여동생이 목숨을 구했다. 자살의 후유증으로 채춘계의 지능과 기억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몇 년 후 채춘계는 인도네시아 소녀에게 속았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채충에는 차우회릉을 만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8월 4일 사건은 홍콩 고등법원에서 심리됐고
배심원 유분명 중 2명이 잊혀지지 않는 내용 때문에 재판이 2년 연장됐다. 2015년 2월 23일 사건은 다시 열렸고 한 달간의 심사 끝에 배심원단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우회릉, 차호이릉은 2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채춘케이는 불법 시신 매장죄를 선고받고 1년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약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곧바로 석방됐다.